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4.7 보궐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오늘이 월요일인데 금요일, 토요일 이게 사전투표일입니다. 자, 이 4.7 보궐선거 뭐 1년짜리라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선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뭐 나온 후보들의 면면을 봐도 뭐 마음에 드는 후보도 없고 그렇지만 네, 이제 선거만큼은 그 국민들의 그 민심이 그대로 개표장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과연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지는가 우리 국민들이 감시는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그 부정선거 감시를 하는 국민들이 뭘 해야 하나 하는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명 부정선거 감시 매뉴얼 뭐 이렇게 되겠죠. 저 말고 이미 다른 분들이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영상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현장 경험이 없어서 한 1~2%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저한테 보여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2020년 4.15 총선 때 그 송파 선관위 앞에서 사전투표만 바꿔치기 막는다고 날밤도 새워봤고요. 네, 뭐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뭐 격일제로 날밤도 새우고 그다음에 개표장에서 네, 계속해서 내내 새벽이 밝아오도록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람석에서 저는 봤지만 참관인들이 뭘 하는지가 이제 한눈에 보여요. 그때 야, 요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요렇게 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텐데 하는 것들이 좀 이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서는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말씀들 많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일반 국민과 참관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요거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국민들로서 일반 국민들이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네. 참관인으로 참여해야 뭔가 선거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냐? 그것은 투표할 때 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들고 이제 기표를 한 다음에 투표함에 집어넣는 행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 이제 개표장에 가보시면 투표함을 테이블 위에다 한 번에 쏟아 놓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뭐가 보입니까? 네, 접지 않은 용지들이 와르르르 쏟아져 나올 때에 그 느낌이 있어요. 야, 저 용지들 저거 가짜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가짜 아닐까? 네. 한 번도 접지 않은 용지들이 딱 쏟아지게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일일이 다 두 번, 세 번 접어서 투표용지에 넣는 습관이 있는데 한 번도 접지 않은 용지가 나온다면 이제 부정선거범들이 가짜 용지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기표까지는 했는데 일일이 접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집어쳐놓는다 이거죠. 그리고서는 우리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뭐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습니다. 이래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짜 용지와 우리 국민들의 진짜 투표용지를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 우리 국민들이 투표용지를 두 번, 세 번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에도 투표용지는 두 번, 세 번 접어서 넣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대로 해야 돼요. 근데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어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속을 한 거예요. 방심한 거예요. 방심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개표장에 한 번도 접지 않은 용지들이 와르르르 쏟아지는 네, 이거는 5구 보궐 때부터 유명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나온 영상 보게 되면 거의 한 70~80%가 한 번도 접지 않은 용지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늘 누구나 다 접지 않고 투표용지는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용지와 가짜 용지를 구분짓해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 투표용지를 두 번, 세 번 접은 다음에 투표함에 넣어주셔라. 이게 부정선거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그 투표소에 사전투표소에 몇 명이나 와서 투표를 하는가 이거 숫자 세워주는 건 할 수 있죠. 네, 시간당 몇 명이 참여하더라. 이거는 왜냐하면 4.15 총선 때 그 부천에
신중동이라는 곳에서, 네, 중동이 원래 부천의 중동이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신중동 해서 투표소를 만들었는데, 자, 공직선거법에 투표소에요. 한 투표소에 투표함 하나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함 하나 가지고 이틀 동안에 18,210명이가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만약에 투표를 하려고 그러면 투표함 하나당 4.7초 정도의 한 명씩 이게 투표용지를 투입한 결과라는 건데, 그걸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과연 그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부풀리는 게 아니냐, 네,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투표소 앞에서 한번 숫자를 세어보는 거죠. 시간당 몇 명. 네, 요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고,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네, 참관인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참관인의 자격을 얻는 거는 극소수죠. 아니면 정당의 정당 당원이거나 이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인데, 이제 그 정당의 당원이나 참관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저는 이제 참관인 하면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 있죠. 자, 이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에게 제가 바라는 게 하나가 있죠. 자, 뭐냐. 봉인지의 사진, 인증샷을 찍어달라 하는 걸 제가 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네. 쉬운데 잘 안 돼요. 쉬운데. 왜 안 되냐 하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경험에 의해서 좀 알게 된 거고, 자, 투표 참관인들이 아침 새벽 6시에 투표가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투표함을 만들고 투표함의 양측에다가 투표함이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투표함 뚜껑이 있습니다. 그러면 측면에다가 봉인지를 2개를 붙여요. 새벽 6시에. 투표함 열어보고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하고 양측 측면에다가 2장의 봉인지를 붙이고 거기에 투표관리관하고 참관인이 서명을 하거든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투표 참관인들이 그 사진을 찍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열심히 부탁드렸는데 극히 몇 분이 참여해 주셨고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질 않으세요. 자, 이게 왜 결정적인 증거가 되냐 하면 이 봉인지가 이제 개표장에 와서 그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 결정적인 증거예요. 제가 석촌 사전투표소 거 찍어달라고 한 게 개표장에 안 나왔거든요. 네, 제가 그것을 이제 검찰에다 고발했고 수사 결과는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기소유예인데, 자, 어쨌든 혐의는 있지만 기소를 조금 보류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뭐 그때 빠져나간 구멍은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갔냐? 그 봉인지에 서명되어 있는 참관인들이 새벽에 여기 이제 새벽에 만드는 봉인지인데 그걸 떼어내고 오후에 오후에 투표 참관인들이 그것을 자기네가 서명하고서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서명했다. 네, 그래서 뭐 이 투표하면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입을 맞췄어요. 네, 그 부분을 가지고 기소는 안 했지만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거죠. 자, 투표 참관인이 이제 오전과 오후가 달라요. 12시를 기준으로 6시간 단위로 멤버가 교체가 됩니다. 그럼 투표함은요, 오전에는 양 귀퉁이에 새벽 6시에 봉인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투표 끝나고 투입구에다 또 봉인지를 하나 붙입니다. 여기에도 그 참관인하고 투표관리관이 서명을 해요. 그래서 투입구를 열 거냐 아니면 아예 뚜껑 자체를 열 거냐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봉인지를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어떤 분들은 뭐 봉인지 떴다 붙였다 마음대로 한다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봉인지를 떼게 되면 무장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희미하더라도. 자,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어쨌든 해보지도 않고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말들을 하시면 안 돼요. 자,
봉인지에 사진을 찍고 이 봉인지들이 이제 개표장에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오전에 2개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투표 끝나고 오후에 뭐 6시, 사전투표 때는 6시, 이번에 보궐선거 본투표 때는 오후 8시에 이제 입구를 막고 봉인지를 붙이는 거예요. 이 3장의 봉인지를 투표 참관인들이 사진을 찍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찍으라는 것까지 누구나 다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러면 누구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이 찍은 사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이 계획에 있어서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사진을 전달해 줘야 됩니까? 이 봉인지 사진을. 이 투표소에서의 봉인지하고 개표장에서의 봉인지를 누가 비교할 거냐? 이 계획을 잡아야 돼요. 자, 참관인으로 참관하셔서 사진 찍는 사람 찍지만 뭐 그 찍으신 분들이 나중에 또 개표장 거 받아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그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역할을 할 거냐? 봉인지 찍고 그 사진을 어디로 전송할 거냐? 누구한테 보낼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계획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사진 찍어라.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찍은 다음에 어떤 카톡방에 올릴 거냐? 어떤 텔레그램 방에 올릴 거냐? 이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이 결국은 또 뭔가 이 사진들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장비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 계획을 잡아주셔야 돼요. 저한테도 올 수 있는 뭔가 계획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자, 자유예찬 김재홍에게도 그 봉인지 사진이 올 수 있는 그 루트 정도는 우리가 계획을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 국민들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관위 직원들만 노려보고 있다가 뭐 고발거리 없나 이거 찾는 거죠. 자, 우리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 거냐? 봉인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어디로 전송할 거냐? 사실은요, 이거를 정당에서 해주면 굉장히 고맙죠. 정당 후보자들이 자기 참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뭐 지시인지 부탁인지 뭐 작업 지시인지 부탁인지 해서 봉인지 사진이 일단 증거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증거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쉽게 잡는 방법, 투표 참관인들이 오전에 양 측면 거 봉인지 사진 찍어서 뭐 카톡방이든 텔레그램 방이든 아니면 문자 메시지든 보내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그걸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투표 참관인들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표장까지 와서 확인해 주면 좋은데 현재 우리나라 투표 시스템을 보니까 연속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투표 참관인이 그렇게 봉인지 사진 열심히 자기가 서명해 놓고 개표장에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 안 해요. 여태까지 제가 보니까 그거 안 했어요. 4.15 총선 때 유일하게 제가 아마 확인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그래서 좀 당황했을 거예요. 선관위에서. 좀 당황하셨죠. 근데 이번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하려고요. 많은 분들이 하려고요. 많은 분들이 하셔야 돼요. 봉인지 사진을 찍어서 개표장에서 확인하자. 그럼 개표 참관인들이 그걸 확인해 줘야 되나? 개표 참관인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개표 참관인들. 자, 이 개표장의 모습을 제가 밤새 지켜봤잖아요. 느낀 게 많았어요. 아쉬운 게 많았어요. 뭐냐? 참관인들이 움직임이 이렇게 관람석에서 보니까 답답해요. 본인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쉽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어슬렁거려요. 자, 첫째,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어슬렁거린다. 굉장히 바쁜 시간이거든요. 투표함이 도착하면서부터 그 투표함에 봉인지를 찍는 것만 해도 일이 바빠요. 저한테 부탁받은 분은 그거 하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참관인들은 다 놀아요. 어슬렁 거려요. 이게 문제예요. 어슬렁 거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자, 제가 개표장 얘기인데 할 게 많은데, 개표장을 이게 한 구에 투표소를 뭐 몇십 개를 만들어 놓고, 뭐 송파구만 해도 한 28개인가 30개인가 그래요. 그게 한꺼번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보통 번잡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장터예요. 장터 분위기. 도깨비 시장.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 그 개표장에 경험이 없는 참관인들은요,
그냥 얼뛴 거예요. 얼뛰어. 예. 뭔가 대단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자신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저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내가 저 절차에서는 뭘 확인해야 되나 이걸 몰라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정당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개표장에 보면요. 개표장이 있으면 이제 출입구에서 보니까 송파 얘기입니다. 투표함을 갖다가 쌓아 놓습니다. 네, 투표함을 갖다 쌓아놔요. 딱 지역별로 쌓아놔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뭐 한 몇 줄을 만들어요. 네. 한 8줄인가, 뭐 10줄인가 만들어요. 그 테이블 위에다가 투표 용지를 쏟아 놓고, 그거를 여러 투표 종사원들이 달라붙어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려내는 거죠. 네. 뭐 100장, 200장 단위로 이제 추려냅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자개표기 가서 돌리는 거예요. 전자개표기라는 곳에 가서 이제 투표지 분류기잖아요. 기계에다 딱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분류를 시켜요. 그럴 때 그 투표지 분류기는 뭐가 있어요? 예, 용지를 분류하는 분류기가 있고 그 분류기를 제어하는 노트북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도 우리 참관인들이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자, 현장에서요. 문제가 뭡니까? 이 전자개표기가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현황이 모니터에 나와도 모니터가 뭐예요? 바뀌는 그림이 정말 빨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고 있어도 뭐예요? 보고 있어도 눈뜬 장님이에요. 뭔지 몰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증거를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어요? 영상을 촬영한 거예요. 부분적으로라도.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영상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느리게 볼 수도 있고 빨리 볼 수도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느리게 돌려보는 거예요. 그럼 느리게 돌려보면 우리가 맨눈으로는 확인 안 됐던 것을 컴퓨터 화면 중에서는 느리게 돌려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숫자가 제대로 개수되고 있는 건지, 또 QR코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노트북의 화면을 찍어 놓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쉬운 게 뭐냐? 개표 참관인들이 개표장에 꽤 많은 것 같아요. 정당별로 왔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각 절차별로 만약에 다 한 사람씩 달라붙게 하려면 참관인의 숫자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한 참관인 한 명이 봉인지도 찍고 또 쏟아놓은 투표용지도 확인하고 또 전자개표기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또 직개표 작성하는 거 보고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냐? 못해요. 이 부분이에요. 마치 구경꾼이 전 시장을 돌아보는 재미로 장날 구경하잖아요. 상점들 구경하듯이. 그렇게 구경하는 참관인들은 사실은 뭐예요? 눈뜬 장님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를 못 막는 거예요. 자, 개표 참관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뭐 신기하다. 전자개표기라는 것도 있네. 여기 가서 조금 구경. 저쪽 동네 가서 조금 구경. 여기 조금 구경, 여기 조금 구경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예요? 정신없어요. 거기서 영상 찍고 사진 찍어봤자 그 영상 사진 어떻게 해요? 증거로서 별로 가치 없다 이거예요. 하나를 찍어도 제대로 찍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송파 일동에 전자개표기가 돌아가는데 그 송파 일동 걸 다 찍으셔야 돼요. 하나를. 풀로. 풀 버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풀 버전. 풀 버전으로 찍어야 그 송파구에 제대로 전자개표가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몇 장이나 샜다? 1번부터 몇 장까지더라? 그리고 거기에 일일이 QR코드는 뭐가 돌아갔다? 천천히 올리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런 영상, 증거 영상을 확보하려면 다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자, 개표장에 만약에 딱 도착했다. 투표함들이 도착했다. 이게 몇십 개, 몇백 개잖아요. 몇백 개. 몇백 개의 투표함에 봉인지를 찍으려면 혼자 찍을 수 있냐? 이것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혼자. 이거를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그럼 정당별로 4명 들어갔다 5명 들어갔다 개표 참관인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몇 동부터 몇 동까지는 누가 찍고 몇 동부터 몇 동까지 누가 찍고 이걸 이미 계획을 짜야 돼요. 이거 계획 안 짜면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냐? 시간 주어지는 줄 알았더니 불과 1, 2분도 안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거의 안내방송하고 끝냈어요. 자, 이상 없지요? 하고 진행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막 돌아올 때 미리 사진을 가서 찍은 사람, 자, 지금 사진 찍지 마세요 할 때 미리 찍은 사람 것만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 봉인지 사진이 증거가 나왔다. 그게 거저 나온 게 아니고 아직 사진 찍지 마세요 하는데 가서 찍은 분들 거, 그게 영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증거로요. 그걸 하셔야 되는데 이 계획부터 정당에서 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참관인들이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 몰라. 투표한 봉인지 사진 찍을 시간이 있겠지? 내가 다 찍어야지? 다 이거 현실성 없는 계획이에요. 아마 혼자 찍으려면 굉장히 바빠요. 이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개표장에서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데 참관인이 그거부터도 혼자는 감당이 안 된다. 양이 너무 많다. 예. 그러면 5명이라는 인원이 달라붙어도 사실은 그 인원도 부족할 수가 있다. 근데 5명 정도가 만약에 계획을 딱 짜서 들어가면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이걸 모르고 와. 이게 얼마나 양이 많고 한 사람이 감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걸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영상에서 사진 찍어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되는 줄 알아요. 가보니까 안 되더란 얘기예요. 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왜 안 찍어졌냐? 예,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없어. 그만 바로 그냥 개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 봉인지 사진을 찍겠어요? 근데 나는 분명히 봉인지 사진 찍으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표장에서요, 그렇게 시간 여유 주지 않습니다.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개표장에 가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인지 사진을 하나 찍는데도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네. 1단계. 봉인지 사진 찍는 게 개표장에서 봉인지 사진이 이거를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역할 분담. 네. 어떤 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찍고 또 을이라는 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찍고 이거를 계획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러면 이제 그 테이블 위에다가 함을 쏟아놓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 보면 나오는지 알고 접은 용지가 있나 없나 하고. 근데 그 테이블 위에 용지를 쏟아놓은 거는 그렇게 제가 봐서는 증거가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어떤 한 분이 쭉 돌면서 사진이나 한번 좀 크게 찍어 놓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전자개표기 돌아갈 때 이제 영상이 이게 증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류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1번 후보에 갈 게 4번으로 가고 4번 게 1번으로 오고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영상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자개표기를 찍으려고 할 때 그럼 개표장 현장 분위기는 어때요? 선관위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합니다. 몇 미터 떨어지세요. 또 이번에 이거 무슨 바이러스와 관련돼가지고 또 거리두기 있으니까 더 잔소리가 심할지 몰라요. 그 전자개표기 돌아가는 화면, 영상 찍는 거, 그 다음에 용지 분류되는 거, 이거 영상 찍어 놓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계획 잘 잡아야 돼요. 이거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삼각대를 놓고 일정 시간 동안 찍어야 돼요. 그것도 좀 해상도가 좋은 걸로. 그리고 시간을 두고 찍어야 돼요. 잠깐 찍고 지나가고 그러면은 뭐예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목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만들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삼각대를 놓고 유심히, 가급적이면은 그 전자개표기가 돌아가는 시작부터 끝까지를 찍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이걸 해야 돼요. 네. 이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한다? 전자개표기 부분을 사진을 찍으려면 일단 모니터를 하나 찍어야 되고 갭 분류기, 용지가 분류되는 부분을 찍어야 되는데 두 개를 왔다 갔다 찍으면 안 되잖아요. 자, 현장에 가서 정신없는 분들은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도대체 제가 영상 보고 있으면 어지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트북 화면이면 화면만을 일정 시간 찍어야 되고
분류 기반을 일정 시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마음이 급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 찍는단 말이에요. 그 2시간을 영상을 봐도 제대로 된 그 증거를 우리가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아쉬워요, 그게. 제대로 된 영상보다 어떤 지역, 네, 무슨 구에, 영등포구에, 뭐 영등포동, 그 전자개표기로 돌릴 때의 영상이다. 이렇게 뭔가 그 족보를 알 수 있는 그 증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영상 때문에 좀 그런 증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4.7 복원에서는 야, 이번에 송파구 가락동권은 내가 확실하게 찍었어. 아, 나는 이번에 그 석촌동권 찍었어. 뭐 이런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참관인들이 하나씩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전자개표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벌써 2명이 필요해요. 장비가 2개가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할을 분담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예요? 그런 증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장터 구경하듯이 뱅뱅뱅뱅뱅 돌다가 그거 지치면 이제 어딘가 의자에 앉아갖고 다리 뻗고 스마트폰 눌러대고 있는 거죠. 카톡이나 하고 있고 할 거 없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부정선거 감시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봉인지 사진을 역할 분담해서 찍어야 되고 그 개표기 부분, 전자개표기 부분, 그 부분이 참 제가 영상이 정말 아쉬운 거예요. 전자개표기에 영상을 좀 제대로 확보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부탁했던 분도 봉인지 사진 찍다가 전자개표에 찍어서 영상 좀 필요합니다. 가서 찍어주세요. 그럼 또 그분 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서 찍긴 찍었는데 아주 부분적이에요. 그러다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현황을 파악하는데. 야, 저렇게 빨리 돌아가는 가고 있구나.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이 안 되게 돌리는구나. 그것도 일종의 부정선거범들의 작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현황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4.7 보궐선거 개표장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자, 개표 참가인들의 역할이 또 많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심사집계부에서 뭐 하면 이제 개표 상황표가 나와요. 개표 상황표. 이게 무슨 시간 단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시간 단위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투표소가 끝나면 그 투표소별로 집계가 돼서 개표 상황표가 아니라 집계표라고 그러죠. 개표 집계표. 용어가 제가 틀렸습니다. 개표 집계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집계표라는 게 투표소별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송파구 잠실 1동 그 투표함이 이제 개표가 끝나면 집계표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공고할 때 그 사진을 찍어 주셔야 돼요. 개표 상황표, 개표 집계표 이게 나올 때마다 게시판에서 공고가 되면 이걸 사진을 또 찍어 주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돼요. 참관인자, 투표 참관인은 6시간 동안 하면서 그 투표함에 봉인지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카톡이나 텔레그램에 그거를 업로드하면 끝나요. 역할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나 이제 개표 참관인은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개표장에다가 정신없이 늘어났거든요. 그 정신없이 늘어오는 거를 혼자서 감당이 안 된다. 혼자서 감당이 안 돼요. 그걸 만약에 혼자서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증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뱅뱅뱅뱅 돌면서 이것 찍었다, 저것 찍었다, 이것 찍었다, 저것 그거를 갖고 이제 증거를 잡으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심히 또 꼼꼼한 사람들이 보면서 천천히 돌려보면서 야, 요거 참 이상하다. 요거는 잘못됐다. 야, 투표용지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뭐 붙어 나오네. 이런 거까지 잡아낸 거 아니에요.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자, 또 심지어는 그 심사부에서 개표 집계하는 거 하는데 숫자를 적어 넣는 거를 엉터리로 적어 넣는 게 또 영상에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개표장에서 벌어져요. 그리고는 그것이 버젓이 또 공고가 된다고요. 그거를 막아야 된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개표장에서 이렇게 일이 끝나고 나면 이 투표용지를 일일이 우리가 다시 세보지 못하잖아요.
이제 재검표를 위해서 정말 이제 딱 개표가 끝난 투표용지를 잘 이제 포장을 해서 이제 보관장소 갈 텐데 그것까지 끝까지 지켜보셔야 돼요. 예. 근데 현재 문제는 뭐냐? 개표장의 문제. 12시 넘으면 어느 정도 당락이 결정됐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개표장관인들이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Go home. 예, 집으로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나머지 정리를 누가 한다고요? 예, 누군가에게 맡겨놓잖아요. 참관인은 없는 상태에서. 그때 사고가 터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관인들의 임무는 뭐예요? 개표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쉬우냐? 쉽지 않아요. 졸립잖아요. 밤샜는데 새벽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지쳐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이미 승부는 났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유혹이. 집에 가고 싶죠. 일당 준다는데. 그럼 일당만 주면 어떻게 해요? 예, 마무리가 안 됐는데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 그 상황에서 부족한 투표용지, 뭐 바꿔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 계획을 예, 미리 세워야 됩니다. 이거 안 세우면 개표장 가서 매번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하나를 찍더라도 야,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는지 이거를 알고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찍은 사진을 과연 누가 비교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그 다음에 비교해서 현장에서 이의 제기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또 그걸 가지고 무슨 검찰이나 이런 데 고발하는 데 쓸 거냐. 네. 어쨌든 그것도 역할이 다르죠. 가급적 현장에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 현장에서 이의 제기하려면은 투표소 봉인지하고 개표소 봉인지를 받아보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누가 할 거예요? 그 계획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송파구에서는 제가 그 역할을 했죠. 네, 현장에서 노트북 놓고 비교를 했죠. 자, 그런 것을 각 선관위 개표장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계획을 세우세요. 뭐 성명서 발표하시면서 뭐 부정선거 감시하겠다. 요번에 부정선거 하지 마라. 뭐 그런 것도 뭐 의미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개표장에서 무엇을 하겠다. 어떤 증거를 확보하겠다. 야, 그 증거를 내가 확보하는데 작전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뭐다. 시간은 얼마나 주어진다. 그러면 그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 거냐. 이걸 군사작전 하듯이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막연하게 난 사진 찍으라고 했어. 내놔봐. 그게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네. 개표 참관인은 사진 찍으셔야 돼요. 결과물 안 나옵니다. 더구나 그것을 비교까지 해야 된다. 누가 비교할 건데요? 네. 그 장비가 있거나 아니면 그걸 사진 보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 돼요. 누가 할 건지가 그게 결정이 돼야 되고요. 그 계획 없이 부정선거 감시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범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실천력이 없어 라고 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해요. 자, 제가 오늘 간략하게 일반 국민으로서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서 뭘 할 거냐. 두 번, 세 번 좀 투표용지를 접어주시라는 부탁을. 참관인들은 오전과 오후 참관인들이 각각 봉인지 사진을 찍어서 누군가에게 비교할 수 있는 분에게 전송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개표 참관인들 정말 역할 많은데 각 정당 개표 참관인들이 서로 연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왜? 너무나 양이 많아요. 감시해야 될 내용이. 그리고 단계별로 얼마나 시간이 주어지는지 계산을 하셔야 돼요. 투표함이 도착해서 그 테이블 위에 오픈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는지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마 개표장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이 개표장을 주관하는 그 관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지 몰라요. 근데 투표함 모아놓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마냥 기다리다 보면 없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부지런히 찍어서
전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송할 때 뭐 데이터 뭐 제한되어 있는 분은 또 못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미리 방법을 찾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 그러면 이 전자개표기 말이에요. 이게 통신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통신 문제. 야, 이게 이제 해킹 문제거든요. 전자개표기가 통신이 되냐 안 되냐 이걸 확인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와이파이 각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와이파이 확인을 해보면 현재 그 개표장에서 구동되고 있는 와이파이가 신호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어디서 지금 동작이 되고 있는 거냐 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기계를 작동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네. 와이파이 신호 잡히나 안 잡히나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 노트북에도 통신이 되나 안 되나 그 아래쪽에 보면은 그 이모티콘이 보이거든요. 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노트북이 통신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선관위 직원들한테 질의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통신이 되면은 해킹 가능성을 우리가 염려를 하거든요. 해킹 가능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근데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따지면 선관위가 자료를 안 내놓거나 자료를 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모르쇠로 일관해버려요. 그리고 소송하게 되면 또 소송에서는 묵묵부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참 난감해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전자개표기가 통신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누구의 몫이다? 개표 참관인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개표 참관인이 할 게 많아요. 너무 할 게 많아서 참 뭘 해야 된다라고 이게 좀 지정해 주기가 난감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각 정당별, 예를 들면 뭐 기독통일당 어디 있었어요? 뭐 기독자유당? 기독자유당에서 뭐 5명이 참관인이 들어갔다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한 10줄 이상 11줄 된다.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은 한 줄만, 한 라인만 감당하는 그런 계획을 축소를 해야 돼요.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봉진 다 찍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한 10줄 있다. 그러면 그 전자개표기에 한두 개만 집중적으로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중적으로. 최소한 한 동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동의 분류가 몇 장이나 분류가 잘못되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돌려보면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만약에 노트북 화면을 찍었다 QR코드 번호까지 다 확인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씩 멈춰놓고 하나씩 QR코드 찍어내면 해상도 좋은 걸로 만약에 그 화면을 찍었다 QR코드 다 일일이 확인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만약에 투표하실 때에 만약에 그 사진에 인증사진을 못 찍게 돼 있는데 내 QR코드 번호를 찍어놨다 내 QR코드 번호 그 개표기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봐요. 영상만 잘 찍어놓게 되면. 그것까지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영상이 자꾸 이제 길어지는데, 부정선거 감시.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증거,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거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봉인지 사진을 찍으시고, 또 개표장에서 확인할 것들을 잘 확인해 주시면, 이번에 4.7 보궐선거 별 의미를 두지 않지만, 부정선거의 증거,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